네, 안녕하십니까. 뭐,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동영상 강의를 찍고 그랬다가, 뭐, 한 며칠 못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74회 시험이 끝나고도 잘 쉬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쉬어야지만이 다음 달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정보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정보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5회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별 차이 없어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막 앞에서 힘을 빼면은 뒤에 가면은 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뒤에 가면 또 오히려 그러면 더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앞쪽에서 힘을 빼지 말고 뭡니까, 이제 준비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열심히 해서 꼭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이렇게 하도록 하고, 9월 달은 좀 쉬도록 하시고요.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준비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쉬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기능장 시험뿐만이 아니고 이 기능장이라는 이 자격증 전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능장이라는 시험 전체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기능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전기기능장 하나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이 어떻게 이렇게 그 시험을 보면서 그 부정이 생기는지, 그 산학유착 관계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산학유착 관계라는 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이 학원들의 유착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원이라고 하면 폴리텍 대학도 원래 학원입니다. 등록이 학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대학도, 고등학교도 학원이고 그 대학도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사업은.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학원들과의 유착 관계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추진되고 있는지를, 이런 부정의 유착 관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 기능장 자격증이라는 것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산학유착관계라는 것은 학교나 학원, 대학교나 학원과의 유착관계였는데, 지금은 이게 산학유착관계가 아니고 요즘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봉사탈협회라는 거예요. 봉사를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좋게 보이면서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협회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빼다가 그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죠. 얘네들의 주 목적은 시험 장악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시험 장악을 통해서 부정을 계속 저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놈들이지, 이게 원래 봉사를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듯이, 그 마약 팔던 놈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그 마약 팔던 놈 있죠? 뭔가 있잖아요. 마약왕 그 영화를 보듯이 봉사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상도 받고 사회에 기여했다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별짓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협회장, 무슨 장, 막 협회라고 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 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마약으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봉사활동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뒤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그 마야강이라는 영화를 보듯이 그런 쪽으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옛날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을요,
출제서부터 봐야 되는데 문제 출제를 어디서 내냐면 이 폴리텍 대학의 교수라든가 교수가 좀 능력이 부족하면은 관계자라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시켜요. 예. 그러니까 교수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 관계자라는 걸 시키는데 뭐 제자들이라든가 조교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찾아가 보면은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뭐 기능대 출신 막 대회 출신 애들 막 그런 애들 해가지고 이렇게 시켜서 교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출제를 어디서 내는 거예요? 폴리텍 대학에서 내는 겁니다. 폴리텍 대학에서. 그렇게 내가지고 출제를 하고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일차부터 뭐 5일차까지 옛날에 시험 많이 봤죠. 5일차까지 시험 보면 1일차 문제 딱 나오면 2, 3, 4, 5는 다 똑같은 문제고 누가 출제냈다라는 거 알잖아. 아니까 이때는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냈던 문제를 저기 있잖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요 연습시켜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폴리텍 대학이 많이 했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이거는 이제 1일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2, 3, 4, 5일차 지금 3일차까지 보지만 5일차까지 보는 데에 문제를 갖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는 이렇게 합니다. 산업인력활동단에서 이 문제 낼 때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자라고 또 있죠. 검토자라고 검토위원이라고 말하는데 검토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검토를 시킴으로 인해서 문제 사전을 빼옵니다. 문제 사전에 빼오는 그 시기는 시험 거의 그 2달 전 가까이 됩니다. 50일 정도에서 45일 정도에 이미 뭡니까? 이미 검토자한테 빼가지고 나옵니다. 그 시점이 보통 보면은 인터넷 실기 접수 전에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검토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여기 첫날 시험을 봐가지고 첫 번째 얘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렇게 보고 나서 이 폴리텍 교수가 보고 나서 2, 3, 4, 5일은 어떤 문제다 해가지고 그거 연습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 그래도 자기가 그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 검토자는요. 이 검토자에서 딱 하는 것은 시험 전에 나옵니다. 뭐가 나왔다고 해서 다 정보 빼다가 무슨 문제다 해가지고 해서 연필로 펜으로 그려서 나옵니다. 펜으로. 순천 쪽에서 많이 나왔죠. 순천 쪽에서 막 타임 차트 막 그려서 나오고 막 PSC 문제 같은 거 막 그려서 나옵니다. 시험 전에 이미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나요. 순천, 광주 쪽에서 나왔다가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시험 전에 나옵니다. 그 전에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 폴리텍 대학에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검토자도 대부분 이 폴리텍 대학에서 검토자를 보내기 때문에 검토자가 문제를 보고만 나오는 거예요. 검토만 하고 나와서 문제를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폴리텍 대학 내에 문제를 갖다 줬으니까 그 도면들을 살펴봅니다. 보면서 이 도면이다 하고서 이거 딱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에 의해서 이제 폴리텍 대학의 교수라든가 여기 이제 이 관계자에 의해서 시험 첫날 보고 나서 2, 3, 4, 5일을 알고 나서 그 문제를 갖다 연습시키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시험 전에 나와요. 시험 한 45일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실기 시험 접수 전에 나옵니다. 전에 나오는 검토자에서 빼돌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시험 한 45일 전에 한 2달 가까이 전에 빠져서 나옵니다. 이 검토를 시키거든요. 검토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이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여기가. 이게 가장 오래 해먹었던 데입니다. 가장 오래 부정을 저질렀던 거죠. 유착 부정을 저질렀던 게 바로 이 폴리텍 대학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양상이 바뀌어진 것은 제 56회 시험이었습니다. 56회 전기 기능장 56회 기능장 56회 시험이에요. 기능장 56회 시험에 난리가 한번 났죠. 폴리텍에서 기억나십니까? 무슨 난리였죠? 예,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에서 폴리텍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을 일으키는 것을 JTBC 방송에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찍어서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막 문제를 이제 뭐예요? 거기 이제 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딱 옆에서 막 알려주면서 하고 막 그래요. 예? 이렇게 합격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 학생들 합격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교수가 포스트에다가 몇 번 이렇게 적어줘요. 합격시키라고. 그래서 딱 적어줘서 이렇게 보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리텍 대학이 뭐예요? 해임이 돼버렸지. 해임되고 뭐 처벌도 간단하게 처벌받고서 그냥 말았어요. 처벌도 안 됐지 뭘.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게 처벌 진짜 그런 게 어디서 해임하고 끝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무마를 시켰다고. 이 폴리텍 대학에서 그 짓을 했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56회 전까지는 폴리텍 대학에서 눈도장을 안 찍으면 폴리텍 대학에 안 다니면은 기능장 합격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폴리텍에서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을 한다라는 게 기능장 자격증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정비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전국의 시험장이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두 군데 시험장이 있어. 다 폴리텍이에요. 폴리텍에서 이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을 봤었고 거기서 부정을 다 일으켜서 거기서 자기네 학생들만 합격시키는 거지. 그게 바로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이었었어. 근데 이거를 JTBC 방송국에서 그 윤세미나 기자라고 나와가지고 막 방송을 대대적으로 막 보도를 했었잖아.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럼 누가 제보를 했느냐? 누가 제보한 거는 이 학원 놈들이 얘네들을 까기 위해서 이 폴리텍 대학을 까기 위해서 학원 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동차 정비 기능장 그 학원들이 폴리텍 대학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열받지 한마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딱 제보를 하고 그걸 입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송을 내보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6회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폴리텍 대학이 그런 대학이라는 것을 이 방송에 누누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폴리텍 대학이 썩었다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원래 기능장 시험 있잖아. 여러 개 몇 번씩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폴리텍 대학이 그런 대학이라는 걸.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 뭐라면 가장 부끄러운 대학이고 이건 대학도 아니다. 원래 그 폴리텍 대학이라는 건 직업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직업훈련소가 폴리텍 대학으로 바뀐 것인데 그런 짓을 해가지고 기능장을 따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이거 엄청난 명예 실추가 아닙니까? 그래서 폴리텍 대학은 이제는 그만 이런 짓을 갖다가 좀 자제를 하고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때부터 손을 놓게 됩니다. 손을 놓게 돼가지고 출제부터 손을 떼기 시작해가지고 그 출제를 어디로 넘기냐면은 이 양아치 학원으로 넘기게 된 겁니다. 양아치 학원. 그러면 양아치 학원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느냐?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이제 이런 부정이 있으니까 출제자서부터 이제 카트를 시킬 거 아니야. 응? 산업인력가공단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를 소개를 받았냐면은 이제 누구누구를 이제 소개를 받았지. 그래서 바톤 터치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야. 이동을 한 거야. 그때가 어느 시점이라고? 이게 56회 때 이제 끝나서 57회부터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양아치 학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양아치 학원들은 실력이 없어요. 폴리텍보다도 더 기술도 없고 기능장 한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폴리텍보다도 더 못하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기술도 없고 그래서 딸리는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뭐겠어. 기능대회를 갖다
대회 선수 출신을 갖다가 선수 출신을 얘를 데려다가 학원에다 박아놓기도 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산업일과에 소개를 시켜서 출제자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포항에 있는 그 학원하는 놈 김땡땡이라는 놈이 있어요. 김땡땡이라는 놈. 폴 기능대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공사판에서 돌을 굴러먹던 놈이에요. 얘가 골 때린 놈이야. 얘를 갖다가 출제자로 들어가고 또 그러다가 출제자보다는 검토자가 더 저기 말이야 이게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시험 전에 알 수가 있잖아. 출제자는 갖다 주면은 그게 언제 나올지 몰라. 자기가 채택됐는지도 모르잖아. 문제로서 채택됐는지 모르니까 누가 그러냐면은 이제 검토자가 낫겠다 그러니까 출제자를 누구를 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출제자하고 짜고서 문제를 검토자가 문제를 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출제자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출제자로 하고 요 놈은 어떻게 합니까? 검토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치기를 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를 빼다가 그 대전 신탄진에 있는 그 양아치 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문제 빼다가 팔아먹었죠. 팔아먹으면서 그 짓을 한 거야. 거기가 62회 때만이 아니고 61회 때도 그 짓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처벌은 62회만 받았죠. 61회 때도 문제 빼다가 팔아먹고 그 짓을 했던 것이죠. 60회 때뿐만이 아니고 60회도 빼다가 팔아먹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돈 받고 팔았나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거기서 흘러나왔다라는 거, 포항 쪽하고 그쪽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60회, 61회, 62회 때 이렇게 3번을 해먹었는데 62회 때 딱 걸렸어요. 62회 때 이때 62회 때 62회 때 딱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처벌이 됐습니다. 처벌이 됐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울산 법원이라는 데가 울산 지방법원이라는 데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굉장히 유착이 돼 버려 가지고 거기 이제 관련된 범죄를 굉장히 깎아줬어요. 네. 판사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 변호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계약하는 변호사들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런 인맥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울산 지방법원에 자기들 사건을 갖다가 얘네들 사건을 갖다가 무마시키고 막 죄 깎고 별짓하고 그러는데 과거 같으면은 그 정도 죄면은 최소한 아무리 싸게 봐도 3년 6월은 받을 죄였는데 징역 10개월을 살았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깎고 별짓하고요. 그 담당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은 정보를 유출한 죄로 첫 번째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두 번째 이제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받는데 그 변호사가 대단합니다. 이거 보통 보면은 로펌 변호사 뺨치는 애들이 들어갔어요. 막 서울대 출신에다가 부장검사 출신에다가 또 저기 뭡니까? 예, 울산 지방법원장이었던 사람이 변호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빽이 없네 셉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징역 10개월, 얘네들 징역 10개월 살았고, 그 신탄 양아치하고 얘네들은 10개월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일관 직원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확정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300만 원이면은 그 500만 원서부터 해임이 되는 거예요. 파면되는 것인데 300만 원이다 보니까 직을 지금 유지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그 놈이, 그 나쁜 놈이, 그 부정을 저질렀던 그 나쁜 놈이 아직도 이 시험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범죄를 저질렀던 놈인데 자기는 그냥 시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 이런 모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손방망이 처벌로 이제 끝났던 시험이 바로 그때 62회 때 이 양아치 학원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했던 게 바로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동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막 이곳저곳에서 막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봉사탈 협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폴리텍 대학에서 양아치 학원으로 넘어간 게 56회예요. 56회쯤에서 이런 게 넘어가서 요게 62회 때 딱 걸려가지고 62회 때 딱 걸려서 하다가 지금 여기도 이제 좀 터울이 있죠.
터울이 있다가 여기서 좀 터울이 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 봉사탈협회라는 데가 봉사활동을 막 가장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막 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이제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봉사활동 가면서 뭐 전지시설 고쳐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그 자기네 이제 합격했던 사람, 과거에 오래전에 합격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출제위원으로 소개시켜 가지고 보낸다고 하잖아. 보내가지고 뭐 출제를 낸다, 막 그지를 안 하는데, 옛날에 합격했던 사람이 지금의 시험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30몇 회 때 합격했던 사람들, 또는 뭐 40몇 회 때 합격했던 사람들, 뭐 50몇 회 때 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75회 시험이 있잖아, 내년부터. 그런데 30몇 회, 30몇 회, 그리고 또 40몇 회, 또는 50몇 회, 이런 사람들이 막 60몇 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들이 출제자로 들어간다고요? 출제자로 들어가고 검토자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죠. 여기 그때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75회 때 시험 보라고 그러면 다 떨어져요. 합격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 걔네들.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의 시험이 어떤지는 모르고, 뭐가 출제 오래인지는 모르고, 뭐가 올바른 건지 문제도 몰라요, 전혀. 그런 애들이, 과거에 있던 애들, 얘네들을 해서 이쪽으로 보낸다라는 거야. 출제자로 보내고, 검토자로 보내고, 그 짓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목적을 이렇게 보면은 왜 그걸 운영하느냐. 그냥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부나 뭐 어디 고용노동부나 어디서 해서 봉사 목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목적이 있어. 뭐 전기기능장 연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별짓 하는데 얘네들이 그런 실력이 안 돼요. 전혀. 전혀 실력이 안 돼. 쥐뿔도 모른다고 얘네들이. 막 얘네들이 한 거는 뭐예요? 이런 양아치 학원들이 한 거는 여기서는 뭐랬죠? 작업량을 엄청 늘려버린 거지. 시간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또 연장 시간 30분 있던 걸 폐지시켰고, 폐지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2시간이 아니고 지금 합쳐버려가지고 그 시간을 단시간을 줄여서 5시간으로 만들어낸 얘네들이 그랬어요. 양아치 학원들이. 그 양아치 학원이 그 신탄 양아치하고 그 포항에 있는 양아치 학원들이 그 짓을 해놓은 거야. 아니 쓰레기 학원들이지. 그러니까 작업량은 이제 많게 하고 시간은 줄이고 연장 시간 30분도 폐지를 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냐 빨리 하는 거. 왜냐면 기능대회들은 이제 빨리 하는 거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게 기술인 줄 아는가 본데 솔직히 말해서 시퀀스 공사 작업 그게 실무하고 같나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시험이라 완전히 실무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작업량을 늘리는 거야. 환장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산업인력가공단은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타임 차트를 갖다가 이제 순서도 65회 때인가요? 65회 때까지 순서도가 나왔는데 순서도가 좀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다. 순서도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 66회서부터 타임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 차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타임 차트 1과 2로 나오고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시험을 시퀀스 공사 작업을 계속 내면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지금 PLC 시험으로 가는 게 맞다 하고서 지금 타임 차트 1, 2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타임 차트 1, 2 두 개나 되면서 시간을 갖다가 이거를 보면은 과거에 2시간씩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PLC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게 사라졌잖아. 타임차 두 개나 되면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과거처럼 과거 시험을 복기를 시켜야 되고, PLC 시간은 2시간 정도 시간을 줘야 되고, 또 연장시간 30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업형. 그 연장시간 30분도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데, 지금 같은 문제를 갖다가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출제를 낸다?
과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 과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현재 시험을 출제를 낸다 그러면은 막 오류투성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출제에 대해서는 맨날 막 항의니 민원이 아주 끝도 없을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요. 앞으로 이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또 이제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출제에 왜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어? 예. 이 시험을 장악해서 돈벌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뭐 협회장이라는 놈이 보니까 공사협회 있죠. 한국공사협 공사협회 그 옛날에 그 교육됐었잖아. 거기 그 강사했던 놈이니까 딱 아는 거야, 얘가. 아,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교육도 하기도 굉장히 쉽고, 비과세에다가 막, 혜택도 좀 세제 혜택도 받고, 굉장히 교육도 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문제만 출제자를 심어놔가지고 문제 빼다가 하면 돈벌이다, 돈방석이 앉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지. 썩은 거죠. 썩을 대로 썩은 거지, 한마디로. 그래 놓고 이제, 뭐 전국의 각 시험장에다가 자기네, 옛날에 합격했던 사람들을 그 감독관으로 또 집어넣어가지고 검사위원회 집어넣어서 또 하고 이런 짓을 다 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이 거대한 거대한 부정 집단을 하나를 만드는 거지. 범죄 카르텔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산업인력가공단과 유착이 돼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저지르기 위해서 얘네들이 작업을 했다라고 나는 100% 확신을 합니다. 걔네들이 하는 목적이 절대로 이런 협회라는 데에서 이런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이런 자격증 시험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절대로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X입니다.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니, 옛날에 합격한 사람들이 왜 시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럽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죠.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어차피 문제 빼다가 지도 합격한 놈들이면은, 그거 뭐 죄를 저지르는 놈이면은 평생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살으란 말이야. 그지? 봉사활동 해야지, 당연히. 죄값 해야지, 죄값 저지른 거. 봉사를 하면서 깨끗이 죄값을 씻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이런 걸 하면서 정기기능장 시험에 자꾸 관여를 하느냐, 이 얘기야. 여러분들을 자극을 하고. 여러분들 되게 자극을 하죠? 정기기능장에 대해서 자극을 합니다, 얘네들이. 예? 자극을 많이 하죠? 무슨 자극을 합니까? 정기기능장, 능장, 대우가 어떻다느니? 예? 위상을 높여야 된다라니? 권익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권익 향상을 시켜야 된다니? 과거에 또 뭐냐면 전기기능장을 전기 산업기술사 해야 된다. 뻥을 치고 기술사를 돼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별 개소리를 다 떱니다. 그냥 다 떠네. 근데 그러면서 공사업체에다가는 8천만 원 달라고 귀지를 하고 전화 뚝뚝 끊고 이력서 제출하는 어떤 놈인가. 근데 이 이름 나 파악을 해놨어요, 그놈이. 그러면 여기 어디께 써놨는데 내가 저기 그 회원이 제보를 해줘가지고 어디 써놨어요. 여기 있네. 72회 합격자라는데 임시야, 임시. 72회 그 합격자고요. 임시입니다. 임시인데 임땡땡이라는 놈인데 이 놈이 그런 짓을 한다는데 여기 협회라는 데에 강성 회원입니다. 그런 짓을 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전기기능장을 갖다 돈만 많이 받으면은 전기기능장 위상과 권익이 향상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 참 똥같은 생각이죠. 전기기능장 시험이 깨끗해야지만이 이런 부정들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부정 감독관이 없어야 되고 출제도 올바른 문제를 내야 되고 공정한 검정이 돼야지만이 이 시험이 참 좋은 시험이다. 그리고 또 전기기능장들 참 어렵게 잘 땄구나. 그렇게 해서 권익과 위상이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고 대우가 높아지는 것이지
아니 부정으로 몰래 빼다가 그 합격한 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지들 말하는 600명이라는데 600명이라는 놈 다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할 놈 없습니다. 이놈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기서. 600명 중에 한 6명 합격했네. 100분의 1. 응? 나머지 다 떨어질 거야. 응? 안 돼. 이게 1% 합격될까 말까야 얘네들. 응? 그런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 애들이 거기서 지금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걔네들이 왜 정기기능장 시험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면서 뭐 정기기능장 시험 연구를 하고 뭐 출제위원을 갖다 집어넣고 뭘 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져. 그리고 어디 뭐 대학에다 뭐 어디 누구를 파견하고 뭘 하고 그 대덕대학인가 그거 있잖아. 거기다 그런다고 그러네. 정신 나간 대학이지. 정신 나간 대학이야. 나 그런 대학도 나 처음 봤어. 나 도대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우리 정기기능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그 출제 과정이면서 어떤 그 검사 과정을 하고, 누가 개입을 해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쭉 알고서 시험을 보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지만이 이 시험이 좋은 시험이 되고 올바른 시험이 되고 공정한 시험이 되고 그래야지 전기기능장 권익이 보장이 되는 거고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런 놈들이 설쳐봐. 폴리텍 대학이 그 짓을 하고 양아치 학원들이 그 짓을 하고 봉사탄협회에서 또 그 짓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이 시험이 뭐가 이게 되겠습니까? 똥입니다. 똥. 얘네들이 계속 철쳐서 할 때 우리는 이 전기기능장 망하는 겁니다. 얘네까지 이 짓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전기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전기기능장이 기존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떠나서 이런 봉사탈협회에 뭐 회원으로 해서 거기서 그 활동을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따로 빠져나가면은 뭐 전기기능장 잘 될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지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밥그릇을 갖다 지켜야 되는 것인데 아니 전기기능장이 전기기능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기술사도 여러 개 있죠. 이런 그 전기의 기술인들이 모여있는 이런 그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떠나가지고 전기기능장 그 공사협회 회장이라는 놈이 공사협회 사장이라는 놈이 운영하는 그 이런 봉사탈협회에서 뭘 하겠냐 이 얘기야.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연예인이나 사가지고 말이야 광고에 이용을 하고 국회의원이 선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국회에 이재명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막 국회의원 중에 상 받아 먹고 누구누구 상 주라 하고서 말이야. 얘네 그 협회장이라는 놈이 그 짓을 했잖아. 거기에 내 이름도 있는데 내 이름도 있어요. 이태민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딴 사람이야. 동명이인이고 나는 그 사람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이런 봉사탈 협회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협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난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데서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건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나 그거는 못하겠어. 차라리 감옥을 한 번 더 가라면 가겠어. 그게 낫지. 너무 부끄러운 이런 집단이라고 해. 봉사의 탈을 쓰고서 뭡니까? 범죄를 이 뭐 시험에 관한 온갖 범죄니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있어요. 시험뿐만이 아니라 왜 그럼 얘네들이 시험을 장악해야 되느냐? 장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험만 장악하면은 폴리텍 대학도 말을 들 것이고 학원들도 다 말을 들 것이고 기능장 전기기능장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뭐예요?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얘네들을 따를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시험 장악을 목적으로 얘네들이 사단법이나 했다고 저는 봅니다. 봉사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다른 봉사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회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 봉사협회를 만들어서 전기기술인 봉사협회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하면 됩니다. 근데 왜 얘네들이 그거 봉사를 하는 척 하면서 왜 시험에 관여를 합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지금 사단법인화된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이용장, 미용장, 뭐 에너지 관리 기능장, 뭐 전기 기능장, 무슨 기능장 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사단법인화 됐습니다.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받았고요. 전기 기능장 얘는 그 봉사탈협회라는데 여기는 뭐요? 그 산업인적자원부에서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기존에 이제 한국전기기술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한국전기공사협회 이런 데가 사단법인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전기는 그 전기협회 두 군데 있죠. 거기는 어디서 받았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별도로 받아서 전기기능장을 빼가려고 하는 목적이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전기기능장 조정을 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받지를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빼간 이유는 뭐예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전기기능장을 빼가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일개 뭡니까?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장놈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랬으니 앞으로 전기기능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암울해진 거예요. 얘네들이 그 짓을 그런 짓을 할 때 얘네들이 전기기능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전기기능장을 빼가서 별도로 운영된다 그러면 우리 전기기능장은 전기기술인들하고 융합이 될 수가 없어요. 별도로 따로 나가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기기사나 전기기능사나 전기공사기사나 기술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뭐 거의 뭐 한 80만 100만 될라나?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지금 뭐 8,165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병신 지랄하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 그럼 얘네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시험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기기능장을 빼다가 지들이 운영을 해서 이제 회비 받아먹고 뭐예요? 기부금 받아먹고 뭐 자격수첩 발급하고 교육 이수증 발급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발급하고 경력증 발급하고 이 짓을 해가지고 돈벌이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다 하고 있어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이 그걸 빼가려고 그 짓을 하냐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기술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기술자 자격수첩이 나오는 것이지 전기기능장 별도로 해가지고 뭘 한다라는 거야. 둘 때. 시험이나 장악을 해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오라고. 아주 불순합니다. 얘네들 그 목적을 보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나는 이런데 가입 안 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전기 기술인들이나 전기 기능장들이 다른 기술자들과 융합을 해서 같이 살아나가는 길을 택해야지 지들이 따로 나가서 뭐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얘네들이 자격증을 딴 과정들을 보면 문제 빼다가 하거든. 얘네들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문제 빼다가 그 짓을 하거든. 그래서 합격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합격한 놈들 600명들이 있다며. 걔네들 말이 600명인데 600명도 안 돼 이거. 근데 그 인원들이 문제를 빼다가 한 놈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요즘 시험은 합격도 못하고 문제 낼 수도 없고 문제 내보면은 그거 다 출제 오류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항의하고 민원하고 싸우고 어떻게 돼요? 출제으로 소송에 시달리는 거야. 산업일가용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산업일가용 전기기능장을 딴 쪽에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어수봉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기능장 중에서 시끄럽고 문제되는 기능장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사단법이나 시켜주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걸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용장, 미용장 같은 거 있잖아요. 기능장. 협회를 만들었고 에너지관리기능장 세죠. 그것도 그 옛날 보일러 기능장인데 그거 엄청 셉니다. 그리고 봉사탈협회
지금 있는 우리 그 전지 쪽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업인력가용 대표 적자 시험이면서 골치 아픈 시험이에요. 부정도 극심해. 돈 받고 막 합격시키고 뉴스도 나왔잖아. 그래서 아주 머리 아픈 그 기능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단법인화 시켜주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면 니들이 깨끗이 좀 해결을 해라 하면서 나중에 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이 기능장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산업인력관리 이사장 어수송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고 그 협의회인가? 거기 회장이 여자야, 여자. 어시야 또 어시. 지 친인척 데려다가 그거 만들어서 그거 하나 달아준 거죠, 한마디로. 지가 이제 미용실 어디 다니나, 그 미용실 원장을 갖다가, 저기, 저 사단법인 만들어니까 그 협의회 회장 좀 해먹어. 그래서 여자가 회장이라고. 그깟 여자가 뭘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깟 여자가. 남자들 다 제치고 뭐, 아주 대장이 됐대. 근데 그깟 여자가 뭘 하겠냐, 얘기해요. 어수봉이하고, 쌤쌤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부정 집단이야. 지들끼리 해먹고. 그리고 또, 그때는 민주당 시대였잖아.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다가 막 선거 운동하고, 막 별짓하고, 그랬다고. 그 이재명이 저기 막 도와준, 선거 지원한다고, 뭐 응원한다고, 막 프랭카드고 난리 났었잖아, 그거. 그 짓을 했던 거야. 내가 이제 개 꼴값을 떨더라고, 얘네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산업인력가용단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산업인력가용단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기능장 시험 중에서 산업인력가용 대표 적자 시험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자격증들에 대해서 사단법인화 시켜줘서 니들이 좀 관리 좀 해라. 니들이 전기기능장 선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이제 하면서 사단법이나 만들어줄 테니까 좀 관리 좀 잘해라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나중에 정 안 되면 이게 적자 시험이 아주 골머리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시험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격 시험을 갖다. 걔네들이 어차피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 산업인력가용단이 자격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못하겠다 하면은 어디로 넘겨줘야 되니까. 그럼 넘겨줄 곳을 타겟을 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봐봐. 봉사탈협회가 있고 한국전지기술인협회가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로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넘기겠어? 그렇잖아. 산업인력가용단이 우리는 전기기능장 시험하고 미용장, 이용장, 에너지관리기능장 시험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포기를 한다. 딱 그러면은 그 기능장 시험들은 어디로 넘겨야 돼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또는 봉사탈협회밖에 없다 얘기야. 왜냐면 사단법인화 돼가지고 협회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넘기는 거지. 예?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지. 어차피요,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전기 자격증 시험은요, 위탁하면은요, 그게 입찰이 두 군데 들어가요. 한국산업인력가용단하고 전기시험 어디에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맨날 브레이크 걸린다고. 그래서 산업인력가용단이 됐는데 산업인력가용단이 시험 거부를 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은 협회로 넘긴다고. 협회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지. 어디서 하겠어 도대체. 정부기관 어디서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정부기관은 산업인력가용단이라는 곳에다 넘겼잖아. 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고 그 밑에 기관으로 되어 있어. 이 산업인력가용단 폴리텍 대학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근데 산업인력가용 못하면은 어떻게 협회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서 이제 어수봉이가 어수봉 이사장 이 사람이 그 기능장들 사단법인화 시켜주고 거기를 키워주고 니네들이 좀 관리 좀 잘 해라. 그래가 관리 잘 해가지고 잘 하고 좀 해라. 좀 시끄럽고 좀 힘들다. 적자 시험이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이 시험이라는 거는 계속 나가다 보면은
계속 힘들어지고 막 그 소송하고 법에 그 하는 거야. 그 관세사 시험이라든가 또는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가 그거 그렇듯이 그렇게 해서 소송도 많이 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기능장 시험에서 막겠다라는 게 어수봉이 생각이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이 산업을과 이사장이란 자가 잘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 생각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얘네들을 키워서 어떻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지. 예? 그 공인중개사나 관세사 시험이나 무슨 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막 소송하고 막 학생들이 막 싸우잖아. 방송에도 내버리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시험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계속 그렇게 부정덩어리로 남아있게 이런 식으로 유착이 돼 가고 있잖아. 지금 가고 있는 거를 계속 이전해서 얘네들이 관리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깟 그 공사업체 그 운영하는 놈이 회장하면서 이거를 봉사탈협회를 갖다 키워서 그 짓을 한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된다. 나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었고, 그렇게 해왔고, 했었습니다. 나는 그걸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가장 오래 해먹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먹었어요. 이 썩을 대로 썩은 대학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얘 가장 오래 해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해먹었어요. 이게 이제 57에서부터 한 62회까지는 공식적으로 했고 그 위에 65회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65회까지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먹고 여기는 진짜 몇십 년을 해먹었지. 그 지금 여기로 지금 넘어가기 위한 그 단계 중간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현재 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짓을 벌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순하지. 나는 얘네들 보면서 그 봉사의 탈을 썼다고 그러잖아. 봉사탈, 봉사탈을 써가지고 봉사하는 척하면서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결국 앞에 내세운 거는 뭐예요? 전기기능장 시험 연구예요. 시험 연구가 뭐겠어요? 전기기능장 연구가 뭐겠습니까? 시험에 관한 연구잖아. 그게 뭐예요? 그리고 또 시험장에 출제자를 보낸다고? 출제자를 보내면은 그걸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문제 빼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팔아먹고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로 빽해서 돌아가는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 무슨 놈 전기 기술자고 전기 기능장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또 이런 짓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이 시험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나는 이 정부가 이런 데를 사단법인 하에서 만들어뒀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뭘 한다고 도대체. 썩을 대로 썩은 놈들. 과거에 문제 빼다 보고서 합격한 놈들이 얘네들 뭔 기술이 있다고.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여기 그 부정을 저지르는 것, 시험에 관여를 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 강하게 처벌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두 눈 부릅뜨고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망한다. 여러분들 얘네들 통해서 쉽게 어떻게 정보 빼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생기잖아요. 이 시험 완전히 개쓰레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권위가 떨어지고 위상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대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 때문에 폴리텍 대학, 양아치학원, 봉사탈협회 이런 데서 이런 자들이 계속 시험에 관여를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얘네들 두는 부릅뜨고서 얘네들 부정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절대 없게끔 해야 되고 만약 있으면 신고해 버리세요. 하늘에도 보면 한 톨이라도 보면 그거 괜히 줄줄이 엮여가지고 다 저기 쇠고랑 차지 말고 아셨죠? 네, 절대로 얘네들 부릅뜨고서 지켜봐야 돼. 정말 이거 문제가 있어. 지금 얘네들 생각하는 게 완전 똥이에요. 똥. 내가 봐도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왜 시험에 관여를 하냐 이게.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주목적은 시험 장악이었어. 시험 장악. 정기기능장이라는 시험 장악이었었어요. 이런 목적으로 했던 게 바로 폴리텍이 그걸 가장 많이 써먹었죠. 폴리텍 대학이라는 게요, 얘네도 엄청나게 컸어요. 원래 직업훈련소였죠. 박정희 정권 때 세워진 직업훈련소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학으로 이제 거쳐서 이렇게 성장해 오기까지 엄청난 일을, 이렇게 성장해 온 게 이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그 짓을 했어요. 노동부였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입니다. 이거 산하기관들인데 이 밑에 있는 기관들이죠. 여기 이제 이것들이 이제 크기 위해서 얘네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시험도 장악을 해서 얘네들이 다 출제해내고 검토자 들어가서 빼다가 하고 별짓 다 했던 게 이게 가장 오래 해먹었죠. 이때 합격했던 인원들이 여기에 대거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걸 봐도 참 이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나는 이런 폴텍 대학이나 이런 양아치하고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들을 얘네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시험이 참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얘네들 잘 감시해야 됩니다. 정말 감시해서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가야지만 우리 전기기능장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 9월달은 편안하게 쉬도록 하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놓고 쉬었다가 이제 힘을 충전한 다음에 다음 달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인사드리고 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